루하난 작가의 인생의 레몬차 중에서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우유부단 선생이 되지 마라. 대학을 졸업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주식 투자를 해보라는 친구의 말에 그는 솔깃했지만 막상 주식거래 통장을 개설하러 갈 때가 되자 망설여졌다.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르니 좀 기다려보지. 또 한 친구가 야간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을 겸임해보라고 하자 그는 흥미로워했으나 수업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또 망설였다. 1시간 강의에 겨우 20위안이라니 별로 의미가 없어. 그에겐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줄곧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그는 몇 년이 지나서도 내내 한 번도 돈을 벌어 본 적도 하는 일도 없었다. 하루는 이 우유부단 선생이 고향 친척집을 방문하러 간 길에 사과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기에 아주 잘 자란 사과나무들이었다.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하나님이 이곳 주인에게 아주 비옥한 땅을 내려주셨구나. 마침 과수원 주인이 이 말을 듣고는 당신은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갈고 김 매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늘 망설이고만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계획도 없이 단지 행동만 하기도 한다. 성공과 수확은 항상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지나치게 신중한 것은 세심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길 바란다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해야만 한다. 지나치게 신중하여 새로운 것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생각을 돌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수영을 안 해본 사람이 물가에 서 있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공포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다. 하루는 6살짜리 소년이 밖에서 놀다가 나무 위에 있던 새둥지가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길 기다리며 슬피 울고 있었다. 소녀는 집으로 가져가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새둥지를 손으로 받쳐들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엄마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참새를 현관 앞에 두고 급하게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부탁했다. 그의 애원에 엄마는 결국 허락해 주었다. 작은 소녀는 기뻐서 현관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참새는 보이지 않고 대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부족하다는 듯이 이 먼저리를 핥고 있었다. 이 소녀는 이로 인해 오랫동안 상심했지만 이 일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만약 자신이 굳게 믿는 일이라면 절대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소년이 바로 중국의 유명한 컴퓨터 박사인 왕안이다. 앞뒤를 잘 생각하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않은 덕분에 실수를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천의 외진 곳에 2명의 중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유했다. 어느 날 가난한 중이 부유한 중에게 말하길, 나는 남쪽 바다에 가고 싶은데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부유한 중이 말했다. 자네는 무얼 믿고 가려 하는가? 바리떼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네. 가난한 중이 대답했다. 부유한 중이 또 다시 물었다. 나도 오랫동안 배 한 척을 빌려 양쯔강을 따라 내려가며 여행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정말 갈 수 있겠는가? 다음 해에 가난한 중이 남쪽 바다에서 돌아와 부유한 중에게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자 그 부유한 중은 정말 부끄러웠다. 몇 번의 이야기보다 한 번에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간단한 이치다.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실은 강 이쪽에, 이상은 강 건너편 저쪽에 있다면 행동은 바로 강을 이어주는 다리이다.